여러분들한테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전의 경험입니다. 제가 이 강의 딴 데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깊이가 여기가 다른 거예요. 요건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 ETF, 저TF 생기고 나서 일이 더 많아졌죠. 할 게 더 많습니다. 네. 조회수는 잘 안 나오고. 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게요? ETF. 그 조회수 잘 나오는 겁니까, 지금? I'm still hungry. 지금 여러분이 댓글로 응원을 해주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따지면 이제 와이스트리 사장님이 네. 직원 송일아를 닥달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무료 강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4월 3일 금요일 저녁에 서울에서 무료 강연을 하는데 저희가 그 주린이 특강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주식 투자가 어렵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제대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좀 한정적이긴 합니다만 해서 고정 댓글 보시면 그 무료 강의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정되신 분들께는 또 많이 신청하실 테니까 저희가 또 따로 연락을 또 드릴 겁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 그럼요. 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ETF! 저TF. 예, 좋은 시간입니다. 네. 사실 이제 ETF 트렌드도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걸 또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하고 네. 정보를 많이 알려드려야 하는데 송일아 기자는 오늘 어떤 얘기 해줄 거예요? 저는 오늘 이번 주에 또 금 투자하신 분들 이제 간담회 선을 하셨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하루에 하루에 금 좀 있습니까? 금부치도 좀 있고요. 네, 아직 돌반지 안 팔았습니다. 송일아 네. 기자 집이 어디예요? 저 집이요? 장롱 안에 좀 뒤져보게. 농담이고요. 네. 금값이 전쟁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고점 대비 한 20% 넘게 빠졌잖아요. 맞아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저게 금값이에요? 네, 이게 국제 금 시세인데 여기 보시면 5,586달러까지 맞아요. 갔었어요. 온스당. 온스당. 이게 1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고점 대비 지금 4,440달러 선까지 빠졌으니까 5,500에서 4,400으로. 20% 이상 20%. 네, 빠졌고 뭐 원래 그때 야식 잡설에서도 하셨었지만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네. 아침부터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그 금이 원래는 안전자산이어가지고 전쟁이 터지면 올라야 되는데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을 또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자세로 금 ETF를 대해야 할지. 미리 정리를 해드리고 나가면 금값이 왜 떨어졌을까? 물론 이제 어떤 가격이 떨어지는 게 하나의 요인만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전쟁이 났을 땐 안전자산 선호 심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중동 전쟁이고 국제유가가 미친 듯이 뛰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가 오를 것이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국에는 달러가 강세, 돈값이 강세가 되니 돈으로 살 수 있는 금이 상대적으로 약세다. 그 전에 금은 2배 이상 맞아요. 올랐었고 또 최근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러시아에서 어떤 국제 제재를 너무 오래 받다 보니까 융통할 자금 대신에 금을 팔아서 좀 현금화한 것으로 추적된다? 그리고 혹은 추정된다 이런 보도들이 저는 그런 나오더라고요.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네. 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을 많이 오른 것부터 실현을 하잖아요. 근데 올해 또 스페이스X IPO 한다고 하고 IPO들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 자금들을 미리 마련을 하는데 이게 금을 팔아서 하는 걸 수도 있다. 금 팔아서 우주로. 네,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금을 투자하는 성격하고 뭐 채권 투자 성격, 주식 투자 성격, 부동산 투자 자금의 성격이 다 다르고 포트폴리오로 나눠서 투자하는 게 다를 수 있겠으나 최근에는 이게 또 많이 섞여가요. 그렇죠. 떨어진 것 때문에 오른 걸 먼저 팔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밸런싱 하는 관점에서도 보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팔아서 이제 비중을 조절을 하고 이걸로 또 빠진 걸 좀 넣고 이런 이제 수요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금 투자는 사실 안전자산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최근 한 1, 2년은 약간 투기성 있는 굉장히 그게 더 위험한 많이 붙었죠. 예, 그런 투기 세력도 많이 붙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금이 좀 많이 내렸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금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예측을 보시는 하신다면 분들한테는 예, 지금이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 ETF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제가 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화면 좀 넘겨봐 주시겠어요? 야, 이거 뭐야? 매트릭스예요? 평소에 컴퓨터를 저렇게 써요? 요거 여러분, 송일아 기자의 실체입니다, 이게. 야, 아니,
뭐 이거 편집하실 거죠? 아니요. 제가 원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금 ETF 우리나라에 몇 개나 상장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많을 것 같은데 특히 ETN까지 하면 되게 많아요. ETF만 모르겠네. 치면 내가 13개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13개나 있어요? 네. 금 ETF만? 금 ETF. 금이나 골드가 들어간 ETF가 1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크게 대표적으로 나눠보면 현물에 투자하는 그렇죠. ETF, 선물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국내 금 시세에 따르는 ETF, 국제 금 시세에 따르는 ETF 이렇게 종류도 많아요.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현물 ETF와 선물 ETF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아, 저는 알죠. 그렇죠. 제가 사장님 선물 옵션 강의도 했던 사람인데 예. 좀 구독자분들한테 친절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현물은 네. 지금 현 그리고 선물은 멀리 있는 거 미래 네. 이런 거죠. 대부분 그 금 선물은 369 이렇게 가죠. 3개월물, 6개월물, 언제 만기 이런 거 있는 것들. 지금 그렇죠. 미래 언제 시점에 주고받읍시다를 현재 가격으로 계약하는 거, 약속하는 거. 맞습니다. 요 정도 쉽게. 네. 그러니까 현물은 실제로 금을 내가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선물은 금을 사겠다라는 종이를 사는 거죠. 딱지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딱지를 살 때, 딱지라고 하면 너무 저렴한가요? 그렇죠. 네.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이 계약. 아, 계약을 살 때는 부동산 하는 사람처럼. 제가 부동산을 좀 많이 다녀가지고 계약을 할 때는 이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네. 그 롤오버 비용이 구조적으로 오래 가게 되면은 이 가격을 깎아먹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후 거, 6개월 후 거, 12개월 후 거는 이자 비용도 그 안에 반영이 되어 있고 미래 인플레이션도 반영이 되어 있고 실물일 경우에는 보관 비용도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약간 계단식으로 좀 높죠. 그렇죠. 이걸 이제 콘텐코 상황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은 3월물 이게 만기가 끝나면 6월물로 갈아타야 하는데 저렴하게 팔고 조금 더 비싸게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요거 반복하다 보면 원금이 좀 녹아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만큼도 비용이라고 우리가 따지면 이 선물 비용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더 통제가 안 될 수 있다. 우리 워렌 버핏 형님도 결국에는 비용 통제가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비용.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선물보다는 현물에 투자하는 게 더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신 현물은 하락에는 베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물 계약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이제 큰 레버리지 효과를 효과가 있고 누릴 수 있는 효과를 또 여기서 할 수 있고 또 인버스도 나오고 인버스도 나오고 ETN 이렇게 좀 같은 걸로. 공격적으로 내가 단기 트레이딩에 금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물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랑 해외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ETF들은 다 국내의 금 아니면 이제 선물 이렇게만 있었는데 KRX 금 현물을 담는 ETF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작년 이제 중반인가부터 예. 이제 신한에서 국제 금을 추종하는 ETF를 국제 금값을 추종하는 ETF. 네, 현물 ETF를 냈어요. 그래서 국내랑 해외의 차이는 이제 국내는 환율에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KRX 금 국내는. 현물을 담는 한국 거니까. 거니까. 예. 그리고 절세 계좌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하. ISA나 뭐 퇴직연금, IRP 다 할 수 있고 그 대신 김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네. 김치 프리미엄은 국제 금 가격 시세랑 국내 금 가격 시세가 이게 시차에 벌어지죠. 따라서 벌어집니다. 특히 국내 금값이 이게 참 프리미엄 아닌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은 되게 좋은 뜻인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비싸게 가격이 형성이 되니까 수요가 너무 갑자기 이제 폭증을 하다 보니까 국제 금 시세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연말 연초 되게 심했죠. 지난 금을 연말에도. 이제 금의 수요가 늘어날 때 이제 국내 금 시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최대 20%까지 벌어진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금은 KRX 현물은 확실히 이 김치 프리미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 대신 이제 국제 금 거래소 특히 런던 금 거래소가 가장 유명하죠. 그렇죠, 가장 제일 크죠. 본좌.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으나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금도요. 지금 런던에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관해 놓고 수수료 받고 맞아요. 거기에 있는 금도 현지에서 누가 뭐 빌려달라면 빌려주면서 또 수수료 받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죠. 런던 금 사진이요? 아니요. 런던 금시장협회, 런던 거래소가 요 왼쪽에 오. 있는 게 진짜 금이 이 금괴가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엘리자베스 예, 여왕이 여왕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는 게 이게 진짜 번쩍번쩍하죠. 야. 그리고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건 코맥스 선물 거래소입니다. 네네네. 여기는 아까 말했던 계약
뭐 하나, 둘 뭐 이거 있잖아요. 그죠. 뭐 네. 외치면서 하는 이 두 개가 똑같은 금 거래소인데 이제 하나는 현물, 하나는 선물. 이 거래소의 모습을 보시고 있는 거고. 금이 저렇게 있네. 네. 저 금을 많이 볼 수 있는 영화 있습니다. 옛날에 다이하드. 브루스 윌리스 나온 다이하드 영화 보면은 1970년대 영화 아니에요? 아니 무슨 70년대입니까? 90년대일걸요? 그래요? 브루스 윌리스 네. 형님이 한창 난닝구 입고 뛰어다닐 때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난닝구라뇨, 사장님. 런닝 셔츠, 속옷바람으로 아무튼 그게 뉴욕 연준에 보관되어 있는 금괴를 터는 내용이에요. 오. 되게 재밌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네, 다이아드 우리 유명하죠. 브루스 윌리스 형 요즘 좀 편찮으셔가지고 네.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이 런던 금시장협회 LBMA에서는 진짜 금이 거래가 되고 이건 다 장외 거래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거래를 못해요. 은행들끼리, 그러니까 중앙은행들끼리, 기관들끼리 거래하는 실제로 금 거래소고, 네. 이 코맥스는 선물, 이제 귀금속 선물 거래소죠. 아까 제가 여기 딱지를 여기에도 써놨네. 네, 네. 계약을 거래하는 네, 그런 시장입니다. 국제 금을 거래를 하게 되면 환율에 영향을 미치겠죠. 환율에 올라가면은 내 금 ETF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죠. 네, 하겠죠. 그리고 하지만 국제 금은 보수가 낮습니다. 우리 국내에 상장돼 있는 금 ETF보다 네. 국제금 ETF는 그러니까 직투를 하게 되면 보수가 낮기 때문에 역시 장기 투자에 좀 유리하다. 이런 부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작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짬뽕된 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뭐요? 국내 상장 국제금 ETF. 그러니까 짬짜면 같은 게 나오고 있다. 국내에 상장된 국내 운용사가 만든 ETF인데 네. 그래서 ISA도 담을 수 있는데 네. 시세는 프리미엄, 그러니까 비싸게 사야 하는 국내 금 시세가 아니라 네. 국제 금값, 뉴스에 그렇죠. 나오는 국제 금값을 그냥 따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전통적인? 아니면 그러니까 국제 시세대로 가는 국제 시세대로 교과서적인 예, 그런 이제 상품도 나왔다. 그래서 상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상품들 비교를 해봤는데 제일 순자 사진 큰 게 에이스 KRX 금 현물 ETF입니다. 요게 국내 금 시세에 따르는 현물 ETF고요. 와, 4조 7천억 네, 넘어요. 4조 7천억이 넘습니다. 이게 압도적이에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골드 그건 선물인데 선물이에요. 네, 이건 선물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환 해지가 걸려 있는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작년 6월 달에 상장한 상품이죠. 이 국제금 시세. 네, 국제금 ETF, 국제금 현물 ETF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같은 운용사에서 낸 건데 국제금 이 추종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커버드 콜을 붙였어요. 네. 이 보통 채권은 이자가 나오고 주식은 배당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금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 그렇죠. 자체로서 배당이 없죠. 근데 이제 국제 금 시세를 90%를 추종을 하고 그다음에 10%를 이제 콜옵션을 매도를 해서 그 인컴형 상품으로 만든 상품도 이제 작년 3월 달에 내놨어요. 그래서 이 커버드 콜도 어떻게 따라가는지 수익률 쭉 볼게요. 여기 보면 네, 이 네 가지 상품 중에서 퇴직연금에서 선택할 수 없는 상품은 요 선물은 퇴직연금에 못 들어갑니다. 예. 예, 나머지는 다 퇴직연금 ISA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보수를 이제 봐야 되겠죠. 보수는 여기 저희가 실부담 비용 그거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높은 게 역시나 선물. 선물은 이 계약을 롤오버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비용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부담률이 높습니다. 0.782. 그리고 생각보다 이 현물도 낮지 않아요. 0.618이잖아요. 네. 이게 보수는 0.19인데 실부담 비용 0.618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금을 보유하는 그 보관비 같은 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부담 비용률이 생각보다 낮지 않다. 그리고 이제 커버드 콜이 그 다음으로 높죠. 이 선물 다음으로 높은 게 0.76% 네. 정도 이제 볼 수 있고. 근데 저기 네. 비용이 가장 낮은 거는 그거네요. 국제 금 시세를 따라가는 그렇죠. 저 솔 ETF. 네. 이 국제금 0.44. 이게 국제금 시세를 따라가는 게 KRX 금 현물은 실제로 ETF에서 금을 삽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금이 있어요. 99.99 순도에. 네네네. 근데 국제금은 우리가 런던에서 사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국제금 ETF, 실제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금 ETF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9개 정도가 구성 종목이 돼 있는데 국제금 ETF가 미국 뭐 블랙록 뭐 여러 군데 거 ETF들을 사서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수수료가 낮아요.
그래서 얘 수수료가 지금 가장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수익률이잖아요. 네. 수익률을 확인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연초 이후의 수익률을 보면 국제금이 가장 높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네. 방향은 비슷해요. 방향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네. 금 현물 ETF 이게 김프가 있었나 봐요. 3.78%인데 국제금은 5.87%예요. 그리고 의외로 커버드콜이 5.53%입니다. 원래 커버드콜 하면은 약간 원 시세를 못 따라간다라고는 하지만 국내 금 현물보다는 어쨌든 연초 이후에는 좀 높은 오히려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최근 한 달이잖아요. 네. 얼마나 이 전쟁이 시작된 충격을 다음에 받았을까? 충격을 받았는지니까 보면은 거의 비슷한데 이 선물 ETF 여기는 환해지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달러가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5%가량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 선물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 현물과 나머지 커버드콜도 다 쭉 한 9%, 9.67% 정도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1년을 기간으로 놓고 보면은 KRX 금 현물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48.9%. 원지수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근데 의외로 커버드콜이 높아요. 그래요? 국제 금보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커버드콜이 또 뭐를 담고 있죠? 네, 이게 국제 금 커버드콜 액티브의 구성 종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금 현물 ETF들을 네. 쭉 담고 있어요. 그리고 원화 현금 매도하는 건 안 나오네요. 근데 이게 90%는 요 원 지수를 추종을 하고 나머지 10%로 옵션을 매도해가지고 네네네. 만들거든요. 배당을 보면은 연 4% 정도의 배당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1년 3.23%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토탈 리턴으로 봤을 때는 주가 수익이 42% 상당히 이제 따라갔죠. 그 90%를 추종하니까 네네. 여기에 배당 수익 3%를 더해서 46.05%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수익률이 토탈 리턴이에요? 네, 토탈 리턴. 배당 수익률까지 포함한. 네, 포함.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금 시세가 한 20% 정도 연에 내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20%의 90%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20%의 90%, 네, 네. 예, 20%의 그러니까, 구하를. 네, 18% 정도의 원지수 수익률을 따라가는데 여기에 4%의 배당을 받으니 이 분배를 받으니 그렇게 치면 18% 더하기 4%를 하면 22%잖아요. 목표로 하는 게. 그러면은 원지수가 20% 올랐을 때 토탈 리턴은 22%가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기준선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그 기준선이 20% 내외일 때는 원지수보다는 커버드콜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작년처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는 네. 토탈 리턴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90%밖에 못 먹으니까. 콜옵션을 파니까. 네. 콜옵션을 판매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내가 금으로도 인컴을 창출을 하겠다. 그리고 금이 많이 올랐으니 앞으로 오르는 그 비중은 뭐 한 20% 내외 정도 예상을 해라고 하면은 커버드콜이 유리할 수 있고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계속 중앙은행이 금을 많이 살 것 같고 더 오를 것 같아요. 가파르게 오를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원지수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그건 이제 투자 판단, 네.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은 또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테니까 네. 총정리 한번 해주세요. 총정리, 요약. 네,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 요걸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금 선물 ETF,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금 현물 ETF, 네. 마지막은 국제 금 이 현물 ETF. 각각의 기초 자산과 그다음에 시세 기준, 특징, 롤오버 리스크, 김치 프리미엄까지 이제 쭉 보시면은 아, 내가 투자하려는 ETF가 이런 특징이 있었지라고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 금 가격을 추종하느냐, 국내 금 가격을 추종하느냐. 이거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을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이게 선물 기반이냐 현물 기반이냐 이건 또 롤오버 비용과 이제 내가 레버리지 그다음에 인버스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총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제 금 투자 어떻게 가져가실지 본인이 판단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그게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소울 ETF 같은 경우에 국제금 ETF 있지 않습니까? 국제 금값을 추종하는 거. 그러면 뭘 담아서 국제 금값을 따라가느냐? 네. 아까도 이야기해 준 것처럼
그 골드바 그대로 살 수는 없는 거고 네. 런던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뭘 담고 있는지. 국제금 하고 하면은 여기 솔 국제금이 나오죠. 네.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구성 종목으로 펼쳐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SPDR 이거 이제 해외 네. ETF 이름이죠. 골드 미니셔스 트러스트를 네. 담고 있어요. 거의 28% 가까이. 그리고 또 다른 금 아이쉐어즈. ETF 네. 또 27%, 또 다른 금 ETF. 그러니까 해외에 상장돼 있는 금 현물을 추종하는 ETF들 중심으로 담아서 국제 금 시세를 쫓아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ETF의 ETF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거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사이트 보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Y스트릿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ETF 트래커가 있고요. ETF 트래커 누르시면 액티브 ETF 트래커가 나오고요.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액티브 ETF가 사고 파는 종목들도 여기서 보실 수 있겠고 오른쪽 요 상단 보면 패시브 ETF를 누르시면 그쪽으로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근데 와이스트릿 홈페이지 들어가는 방법이요. 네. 네이버에 한글로 와이스트릿 치면은 홈페이지부터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와이즈 클럽 이런 게 나오죠. 네. 그래서 네이버에 와이스트릿을 영어로 영문으로 치시면은 바로 와이스트릿 홈페이지가 가장 먼저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냐면 이거 들어가는 게 이거 찾는 게 전 제일 어렵더라고요. 아, 이렇게 영어로 쳐야지 바로 홈페이지가 나오는구나. 네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ystreet.co.kr 네. 예, 이렇게 ystreet.co.kr 하시면은 바로 나오고 이렇게 주소창에도 이렇게 누르시면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ystreet.co.kr 이거 즐겨찾기 하시면 더 좋아요. 네.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계속 써주시고요. 이것도 많이 또 공유해 주시고 저희가 이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3일에 우리 주식 투자 초보자들 네. 주린이 탈출을 도와드리기 위한 저의 특강이 있습니다. 네. 예, 특강 신청을 하시면 무료 특강입니다. 무료 강연이고 무료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 특히 이제 금요일 저녁 서울에서 열리는 거다 보니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와주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도 참고해 주세요. ETF? 저 TF 네. 깜짝이야.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그리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뿅!